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이 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코너. 예. 많은 분들이 언더스탠딩이 주로 이제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매우 반가우나 네.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참 만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자칫 이런 착각을 해서 나는 경제학을 전공해봐야지 내지는 아드님, 따님 혹은 조카, 네. 동생, 후배들에게 너 경제학을 공부해봐라. 굉장히 쉬워 보이더라 라고 조언을 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잘못하면 저희야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만 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후배는 그 인생이 뒤틀리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심화편. 네, 오늘은 경제학의 약간 쓴 약 같은 논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이거 만만한 학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도전적인 과제고, 지난번에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네. 그 실손보험 다 없애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관련된 논문 살짝 지나가듯이 한번 언급하신 거 있거든요. 그걸 네. 오늘 직접 읽어본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건 뭐 젤리 형태나 당의정이었다면 그렇지. 오늘은 레알 쓴 가루약입니다. 물론 뭐 똑같은 약이고 들여다보면 재밌지만 경제학과에 가면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라는 걸. 오늘은 정말 아주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겁나 이런 분들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네. 나가실 시간 7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씹백 딱 메고 나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 네. 하는 분들만. 오늘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전과 달라. 자, 그럴 때도 있어야죠. 네. 자, 김현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오늘 뭐 쓴 약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네. 정말 쓰다 만 약입니다. 쓰다 맞냐?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한 3학년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제학과 이거 홍콩과기대에서 3학년 네네. 경제학과 3학년 경제학과 3학년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수업을 3학년 합구생. 네.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석박사로 가져가면은 이제 그냥 그러면 그냥 경제학 공부를 이걸 왜 보겠어요, 언더스탠딩. 대학원 가야죠. 네, 이거 한 MBA다. 혹은 MBA 괜찮을 것 같아요. MBA 정도에서는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배울 수 있다. 그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레알 경제학과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다. 에이 또 경제학과 교수님이라고 또 요놈들 또 다 이해하면 어떡하지? 다 이해됐을 때 그 만만한 시각 이거 좀 피해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저도 살아야죠. 네, 교수님도 사람이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논문을 봅니까? 네, 제가 아까 이제 저번에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었냐 하면 실손보험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복지 줬다 뺏기 개혁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야, 복지 줬다 뺏기가 뭐였냐면요. 네. 의료비를 완전히 공짜로 주다가 그 공짜로 의료비를 받던 사람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 과연 본인 부담금이 매겨지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쓴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공짜로 합니다. 병원 다니다가 일부는 자기 돈을 내도록 하면 네. 의료 이용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이용 형태가 줄어들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실제로 걸리겠지. 얼마나 올렸을 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런 걸 보는 논문인가 봐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도대체 어떤 약을 줄이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꼭 중요하고. 필요한 약을 줄이는지 아니면 좀 그렇지. 쓸데없는 약을 줄이는지 쓸데없는 약을 줄이면 당초에 기대 효과대로 나온 거고. 그렇죠. 네. 꼭 필요한 약을 줄이면는 오히려 역효과 그런 부작용이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쉽네. 쉬운 주제다 오늘. 아직까지 이해가. 왜? 괜찮아. 오늘 제가 끝까지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괜찮아.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논문에 누가 썼느냐? 예. 제가 이제 홍콩과기대 교수잖아요. 예. 저희 학교에서 포닥을 하고 계신 최윤지 박사님의 박사 졸업 논문입니다. 예. 서울대 졸업하셨거든요. 서울대 박사 논문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인상 효과 분석. 이제 여기 요 그래프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 인상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줬다 뺏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7년 7월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일부를 본인 부담금을 인상했습니다. 근데 의료급여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1종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2종이 있습니다. 의료 급여는 원래 모든 의료가 공짜인 매우 극빈층입니까? 1종은 완전히 공짜였고요. 예. 2종은 살짝 본인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원래는요. 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봤더니 이제 의료 급여 완전히 공짜였던 부분.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은 일종이 네. 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 약국이 다 공짜였는데. 공짜였어요, 완전히. 네. 근데 이분들이 외래를 1,000원 내게끔 만들었고 병원은 1,500원 내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더 큰 병원은 2,000원. 네, 더 큰 병원은 2,000원 내게끔 본인 부담금을 예. 네,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2번은 근데 그대로 여전히 공짜고 네. 약국도 원래는 이제 약을 다 무조건 공짜로 받았는데요. 500원 내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실 작은 돈이죠. 그렇죠.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너 돈을 좀 내라.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워낙 도덕적 해이가 심해갖고 막 진짜 약국에서 엄청 약을 받아다가 뒷구멍으로 팔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그렇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이런 어려운 개혁을 해냈습니다. 예. 이제 요 분들이 일종이었는데 요 분들의 전후 비교만 하면은 전후 그렇죠. 비교 계속 안 된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다른 이유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때 무슨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여러 가지 변해. 특히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하면요. 병원 가는 소비도 패턴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개혁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힘든데 그런데 항상 이제 처치군이 있으면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으면 대조군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위약 먹은. 예를 들면 이제 임상 실험이라 그러면은 위약군은 랜덤하게 뽑아갖고 이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쪽은 처치를 하고 이쪽은 약을 먹고 이쪽은 안 먹는데 이제 2종 수급권자를 대조군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2종은 완전히 비슷하지만 아주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종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종은 원래 외래할 때 1,000원을 원래 냈었어요. 예. 그리고 병원 가면은 그 전체 외래비의 15%, 네. 상급종합병원도 15%, 약국도 원래 500원을 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다. 그럼 1종은 공짜였다가 2종이랑 거의 비슷한 액수를 갑자기 내게 된 거고 2종은 원래 그 정도 액수를 내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네, 그래갖고 이 두 그룹을 마치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임상시험 하듯이 임상시험처럼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달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하냐 하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 Y축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한 달에 지출한 본인 부담금의 총액 의료비 지출이 얼마냐 이제 여기 Y축에 있습니다. Y축에 여기 A는 클리닉이니까 병원 간 거, 의원 간 거고요. B는 파마시니까 약국 간 겁니다. 병원, 약국 뭐 하나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설명은 하나로 할게요. 그리고 X축은 뭐냐? 기준 연월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냐? 언제냐였는데 요 점선이 여기 세로 점선이 뭐냐하면 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을. 그런 다음에 요 파란 선이 뭐냐? 여기 타입 1이라고 썼는데 이게 1종. 그다음에 요 주황색이 2종입니다. 그러면 2종이랑 1종이랑 클리닉 방문 횟수가 원래 좀 차이가 있었죠. 원래 차이가 두 사람들은 다른 집단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개편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차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Y축은 사실은 요걸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스탠다다이즈했다고 하는데요. 스탠다이즈 한국말로는 표준화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라고 보시지 말고 그냥 어쨌든 돈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차이가 있는데 나중 차이가 줄었다. 그랬을 때 효과를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원래 차이 빼기 나중 차이. 요거를 이제 효과로 잡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차이가 있었던 그룹이니까 그 차이를 감안해서 나중 차이가 줄어들었으면은 그 차이가 원래 차이 빼기 나중 차이 혹은 나중 빼기 차이 원래 차이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일종으로만 하면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이종하고의 차이로 차이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게 줄어들었으니 이만큼 효과야. 그런 식으로 차이의 차이를 그러니까
원래 차이 빼기 나중 차이니까 알겠어요. 이게 차이의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중 차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요거를 이제 차이의 차이니까. 차이니까 땡땡 이중 여기서 차법 잠깐 이중 차이법 차분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보고 다시 넘어가는 시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네. 제가 최근에 한 연구인데 이중차분법을 실제로 쓰는 형태 쓰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뭘 했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 등교 일수가 고등학교 등교 일수가 되게 달랐습니다. 학교별로. 네.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꽤 많이 이제 학생들을 학교로 불렀고요. 예. 어떤 분들은 오지마 그래갖고 그 같은 코로나 기간에도 등교 일수가 굉장히 낮았던 예. 그런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음흠. 그랬을 때 과연 등교 일수가 코로나 그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A하고 B학교가 원래 얼마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알아야 네, 그 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로 계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이제 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Y축에 학업 성취도가 있고요. 성적입니다. 성적. 그다음에 X축에 등교 시 제한을 실시한 정책 전과 후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예.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야 B학교만 보면 B학교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등교 일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거 알 수가 괜히 없지. 애들이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경제가 나빠질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런 부모님이 실직당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시 동시에 그러니까 A 학교랑 같이 비교해야 똑같이 A 학교도 그런 영향은 받았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학교는 B 학교는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같은 지역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 따라서 혹은 뭐 학교 컨디션에 따라서 등교 일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A 학교가 등교 일수 상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등교 일수 상위인 학교. 학교들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B 학교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등교 일수의 하위에 있는 학교들.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들이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등교를 많이 한 학교와 적게 한 학교는요, 교장 선생님도 다르고 학부모의 말하자면 압박도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처음부터 똑같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그래서 A 학교가 성적은 좋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학교가 원래도 성적이 좋았어요. 저거는 학교를 자주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 득살에 학교로 쉬면 안 된다는 학교들이 아니었을까. 사실 맞아요. 원래 학교 교육을 중요시하는 학교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도 등교 일수를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애들이 또 많이 가거든요. 예. 자, 그래서 A 학교와 B 학교의 추이,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추이가 있습니다. 네. 추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추이, 똑같은 노란색 추이, 오렌지 추이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추이가 만약에 비슷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추이가 비슷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이가 비슷했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 등교 제한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비슷하겠죠. 아마도 추이가 비슷하게 가지 비슷하죠. 않을까.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럼 B라는 이제 곳은 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 예. 볼게요. 예. 그러면 A라는 학교는 이제 학교를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많이 똑같이 B 학교처럼 갔다면 여기 밑에 점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정할 수 그렇게 있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근거는 옛날에도 비슷하게 추이가 있었으니까, 비슷한 트렌드가 있었으니까 이런 등교 제한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러면 또 비슷하게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등교 제한만의 효과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원래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뭐 등교 제한이 막 서로 막 다르지 않았으면은 그 추이가 비슷하게 갔을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노란색에 있던 이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치 B 학교처럼 다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등교 제한이 벌어졌을 때의 차이가 A--B-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차이가 있잖아요. 원래 차이는 A-B.
그러면은 그 차이가 이런 등교 제한의 정책이 없었다라면 그대로 유지됐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추이가 계속 똑같다고 치면은 네. 그럼 등교 제한만의 효과가 뭐냐? 라고 한다면 큰 거에서 저걸 빼는 큰 거지. 자고 큰 그렇지. 거에서 작은 거다. 그걸 뺀 거다. 그래서 A--B-에서 A-B를 뺀 거다. 아, 그래서 이게- 차이의 차이다. 이래서 이중차분법이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되는데? 이거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3학년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다 지금. 지금 2학년 온 겁니다. 2학년. 네, 3학년으로 이제 3학년 전체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까 약국 원래대로 병원 돌아왔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네네 약국대로 이제 다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아까 1종 파란색 1종이고요. 예. 그 오렌지가 2종입니다. 그러니까 1종과 2종이요. 클리닉 방문 횟수 여기 A가 클리닉 방문 횟수잖아요. 네. 클리닉 방문 횟수가 이제 이게 노멀라이즈 스탠드 아까 초준화했을 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죠. 가다가 예. 점선 짠 하고 나오니까 밑으로 촉촉촉촉촉촉 내려간 게 보이시죠? 예. 안 가. 예. 안 가네. 일종이 확실히 안 덜 가네. 가네 일종 안 일종이. 가네. 그 얘기 그 생각이 딱 드시죠? 예. 그다음에 덜 약국도 가네.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안 가네, 안 차이가 좀 가네. 졌네. 이런 느낌이 있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000원이 부과돼서 이런 개편을 하니까 외래 의원 이용이 뭐 9.10% 감소하고 처방전에 500원 아까 약국에서 500원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예. 약국 방문 일수가 뭐 8.2% 감소됐다고 하는데 네. 자, 이 9.7%, 이 8.2% 이제 요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차이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수많은 차이들,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수많은 차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거에 차이가 있고 그 두 개 차이가 있는 거 그거 뺀 값이 요거라는 건데 예. 요걸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수식으로 어떻게 만드냐? 이제 3학년으로 갑니다. 네. 자, 일단, 이제 3학년으로 왔습니다. 일단 수식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 네네네. 네. 네, 이것도 제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차이의 차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이중차분법의 기본 형식입니다. 기본 형식. 요 그 수식이.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YIT를 알파에다가 그다음 베타 곱하기 트리트 곱하기 포스트 더하기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네, 시그마의 트리트고요. 에타의 포스트고. 그다음에 x의 감마고 뭐 에러텀입니다. 이거 뭐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 에러는 무시하고요. 자, 요런 이런 이상한 수식들이랑 로마자가 과연 뭐냐? 예. 보면은 YIT는 뭐냐면 이제 결과예요. 결과. 몇 번 갔느냐? 아. 그냥 몇 번 갔느냐? 의원 몇 번 갔느냐? 약국 몇 번 갔느냐? 의료비 얼마 썼느냐? 예. 이게 그냥 Y입니다. 결과가. 결과. 예. 그 다음에 I는 사람이고 인디비주얼, T는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치군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1종일 수도 있고 2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이 변화 시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트리트 I는 뭐냐면 내가 의료 급여가 1종이면 내가 의료 급여 1종이면은 변했잖아. 정책 영향을 받았잖아. 예. 그래서 1이에요. 1. 네. 거기다 1을 넣을 거예요. 근데 내가 컨트롤 집단이야, 대조군이야. 그래서 0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2종이라면은 0을 넣어요. 그러니까 네. 트리트는 1 아니면 0입니다. 예. 1종이면 1, 2종이면 0. 그렇죠. 예. 그냥 그 숫자를 딱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포스트는 2007년 7월 이후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변했으면 1, 예. 제도 변하기 전이라면은 0. 음흠. 그러니까 0 아니면 1입니다. 포스트는. 네, 네, 트리트도 네. 0 아니면 1입니다. 예. 아, 저거는 위에 트리트 1은 2종이 0값은 원래가 2종이니까 원래 2종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0이고 네. 1종은 변함이 있었으니까 1로 넣은 거네. 그러니까 처치군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책을 변화한 거는 1로 갖고 네네. 아, 변화가 영향이 없으면? 원래 거는 0으로 넣고. 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0,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1. 오케이. 그 다음에 포스트는 뭐냐 하면은 변화를 한 시점이라면은 1, 변화 이전이면 0.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영향을 받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의료급여 1종이면서 정책이 들어온 다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액수는 뭐 각종 통제 변수를 집어넣어요. 뭐 연령도 넣고 성별도 넣고. 근데 이거는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에러텀인데 요 뒤에 두 개는 그냥 일단 무시하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주장을 할 거냐면 여기 빨강색으로 씩씩한 베타, 요 베타 값이 차이의 차이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예. 베타가 이제 차이의 차이인데 왜 그러냐? 자, 첫 치군의 시행 이후라고 쳐보세요. 그럼 첫 치군이면은 요 트리트가 몇이에요? 1종이죠. 1이죠, 1. 예. 그 다음에 시행 이후면은 포스트가 1이죠. 1이죠. 예. 그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요 베타만 남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잖아요. 트리트도 1. 예. 여기 포스트도 1이잖아요. 예. 두 개 두 개는 뒤에 두 개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첫 치군의 제도 시행 이전은요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1, 1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시그마 더하기 에타. 그러니까 전부 다 1을 넣었으니까 전부 다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요. 앞에 것만 남습니다. 예. 알파 베타 시그마 에타 이렇게 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뒤에 두 개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대조군 제도 시행 이후. 자, 대조군이면은요. 대조군은 요 트리트가 0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리트 곱하기 포스트 하면 0 되죠. 이거. 예, 이게 날라가죠. 다 날리고. 알파만 있네. 그렇죠. 그리고 알파 남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조군이니까요. 저도 날아가고. 저도 날라가네. 날라가죠. 네. 그다음에 대조군 그러니까 요거 시행 이후니까 요거는 남죠. 1이죠. 에타만 남네. 그리고 에타만 남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에타가 에타. 됩니다. 네. 여기 그래서 제가 알파 더하기 에타가 됐어요. 그거 알겠어요. 그다음에 첫 치군 지금 MBA 지금 소화하고 계십니다. 네. 예. 첫 치군 제도 시행 이전이다. 이러면 첫 치군은 아까 여기서 트리트가 1이잖아요. 예. 하지만 포스트는 0이죠. 네. 이전이니까. 이전이니까요. 그럼 아. 포스트 날라가고 요거 포스트 날라가고 그러면은 그러네. 알파랑 알파랑 시그마만 남는 거죠. 두 개만 남네요. 알파랑 시그마만 남았습니다. 그다음 대조군 시행 이전이면은 트리트도 0, 포스트도 0. 그럼 다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니까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알파만 알파만 남는다. 남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효과가요. 나중 차이 빼기 원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뭐 원래 차이 빼기 나중 차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럼 나중 차이가 뭐냐 하면은 시행 이후에 이후. 첫 치군 빼기 대조군이잖아요. 그렇죠. 이후. 그럼 요거 큰 녀석 요 4개 빼기 요거 2개. 네. 어허. 알파 베타 죄송합니다. 알파 베타 시그마 에타 예. 빼기 알파 에타. 예. 그럼 뭐가 남았어요? 베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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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만 남네요. 시그마만 남았죠. 네. 베타 시그마 두 나왔습니다. 개 그다음에 빼니까 원래 차이. 네. 원래 차이는 시행 이전이고요. 예. 첫 치군 빼기 대조군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뭐냐 하면 시그마만 남네요. 남았잖아요. 아까 예. 여기 시그마 더하기 베타만 남았잖아요. 예. 그럼 베타만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으로 하니까 결국 베타만 남네. 나중 빼기 원래 차이 했더니 베타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뭘 어떻게 되냐면 이 베타가 이런 식을 꾸며서 이 베타 값을 추정하면은 이 베타만 남은 결국 y 값입니다. 예. 이 베타가 결국은 뭐냐 하면 차이의 차이다. 이중 차분 효과이다. 트리트 1을 곱해주는 베타가. 네. 근데 아까- 또 질문이 아까 다시요. 아까 차이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이의 차이 요게 효과인데 요 값을 어떻게 캡처했냐면 음. 요런 수식을 쓰고 음흠. 요런 수식에다가 추정을 했을 때 베타로 추정을 하면은 요게 효과가 나온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무슨 질문 하는지 나 알아. 알겠는데 왜 굳이 이런 식을 써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의 차이는 딱 원래 있고 두 개의 차이의 평균이 있어 원래. 원래 경제학은 나중에 차이의 평균이 있어. 그냥 나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식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응. 직관적으로 자명한 걸 어.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왜 나 이해는 가는데.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걸 하느냐? 덤섬. 식을 네. 하는
이유가 이유. 뭐냐?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시고요. 사실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네. 자 여기 쭉 해서 요거 평균값 낼 수 있죠. 그렇지. 여기 파란색 쭉 평균값 낼 수 있죠. 그렇지. 여기 평균 내고 요거 그렇지. 평균 내서 빼고 빼면 그래 됩니다. 저거 설명할 때 머릿속에서 이미 그렇게 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냐고 대체. 근데 저렇게 해도 시그만지 뭐. 저 식이 나와도 결국 저거 해야 돼. 맞아요. 베타값 근데- 구하려면 근데- 결국 저걸 해야 돼. 굉장히 정확하신데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여기 지금 통제 변수 있죠, 여러분. 예. 요 통제 변수 값을 막 넣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통제 변수 값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연령별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뭐 다양한 이유들을 추가로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까 우리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변화지지 않고 그냥 샥 제대로 오고 있지만 진짜 유일한 변화가 이런 변화인데 트렌드가 네. 완벽하게 맞는다. 그런 가정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아까 예를 들면 등교를 많이 시킨 빡센 학교와 널널한 학교에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성적 차이가 벌어졌지만 하필이면 그때가 예를 들면 더운 여름인데 빡센 학교에만 에어컨이 있었네. 그리고 뭐 라든가. 각각 집에는 뭐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러면 그런 그게 거. 에어컨 효과인지 그럼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런 빼고 것까지 싶다는 거죠. 다 통제를 하고 빼고 싶은 싶을 충동이 때.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디까지 요거 평균을 낼 것이냐? 야 이거 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또 추정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네. 요거 하나하나 추정하고 싶은데 여기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쓴 건데 여기에 그 하나하나 추정하려면 여기다 시그마를 붙여갖고 기수별로 막 다다다다닥 붙이고 막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 사실 원래 논문은 기수별로 다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차이를 다 한 번씩 다 매저하기도 합니다.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굉장히 직관적인 그 통찰이셨고요. 네. 결국은 이 차이의 차이, 이 직관적인 거를 조금 더 수식화하고 좀 더 완벽하게 해보자. 뭐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못 배운 놈들이 머리만 좋아서 함부로 경제학 논문을 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고도의 장벽이다. 아니, 그래서 저도 가끔 경제학 논문을 읽는데 네. 저렇게 수식 나오면 다 넘기고 그 글자만 봐도 다 알겠어. 다 알겠어. 그 글자가 나온 그거를 수학적으로 역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네. 맞겠지. 그렇지 안 봐도. 믿어야지. 맞겠지.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 글자를 쓰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수식들을 만들고 그 수식을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그러는데 대부분 논문을 쓰는 시간을 보내요. 수식을 맞추는데 수식을 이래도 똑같은 베타가 나오고 저래도 똑같은 베타가 나오고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진짜로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웃컴 베리어블이 있고 여기 뭐 아웃페이션 클리닉 비지트가 있으니까 이거 외래 본 거고요. 약국이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 요 숫자 각각 하나하나가 요 아까 그 베타 값입니다. 요 가로에 있는 수는 우리 베타 값을 얼마나 잘 측정했냐를 얼마나 정교하게 추적했느냐인데 뭐 이거는 좀 아까 왜 통계 보시면은 95% 그 신뢰 구간 그런 느낌. 그건데 뭐 다 신뢰하니까 막 별표가 3개씩 막 떴어요. 그래서 요걸 살짝 조금 무시하시고 아까 여기 X 여기 이제 통제 변수가 통제 변수 넣었다 뺐다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통제 변수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individual fixed effect가 있고 컨트롤이 있고 통제 변수죠. 통제 변수를 조금 더 뭐 헬스를 좀 더 강화하기도 하고 시간을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여름이냐 겨울이냐 여기 M이 이제 month거든요. 여름 겨울 효과 뭐 이런 것도 넣고 뭐 연도도 넣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X를 구성해본 그 어떤 베타 값도 다 1.82, 0.182, 0.179, 0.178 다 비슷비슷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헬스도 통제를 해야 되겠네. 학교를 안 나오게 한 곳에서 집에만 있던 애들이 아파 누워 있는 놈이라 못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등교를 했다는 건 건강한 거고 건강하니까 공부했겠지라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 변수들을 넣어도 저 베타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여주려면 식이 필요하긴 하겠네. 그렇죠. 네. 그럼 컨트롤 포 헬스를 하려면 지금 이번에 그 등교한 친구들의 건강 상태도 다 일일이 확인해서 해보는 거지. 조금 아픈 애는 또 빼고 건강한 애들만 다시 한번 해보고. 아니 얼마나 아픈지를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아픈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건강한 애끼리 비교하게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아픈 애끼리 궁극적으로는 그럼 저 데이터에는 얘가 학교 왔네 안 왔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아파 안 아파 뭐 그런 거 그런 다 것도 다 있어야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학교별 특성 뭐 그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경제학 논문이라는 건 사회가 그냥 반은 해주는 거구나. 야. 기관들이 그러네요, 네. 데이터 해주는 건. 네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이고요. 이건 이제 이거 아까 코로나 연구는 아니고 이제 아까 그 돈 올린 거잖아요. 1,000원 부과한 거니까요. 1,000원 부과한 거 병원 얼마큼 갔는지 이분들의 건강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다 있죠. 건보공단에는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개수로 컨트롤 해봐도 다 비슷하게 0.8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 1%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0.137이나 0.133이나 거의 뭐 비슷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어쨌든 되게 많은 걸 컨트롤한 이 베타 값을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0.178에 감소했으니까 네. 기존에 비해서 9.7% 감소한 걸로 볼 수 있다. 헬스 컨트롤은 몸이 아프셔서 약국병원을 못 가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돈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걸 컨트롤해서 하고 싶은 거죠. 이야, 좋습니다. 오,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경제학의 또 묘미로 3학년 가셨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0.178이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0.178이 줄어들었다고는 아는데 그럼 이게 좀 얼마나 줄어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방문 일자를 따로 또 계산을 해봐요. 그럼 예전에는 1.8일 한 달에 1.8일 평균적으로 가셨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0.178 줄어든 것이 한 10% 줄어든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약국 방문도 0.133일 줄었는데 기존에는 한 1.6일 갔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 8%, 10% 정도 줄어든 거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1,000원의 가격 인상이 그러면 10%의 방문 감소를 낳았다.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방문 감소, 그러니까 약국 방문 감소, 그 다음에 클리닉 방문 감소. 예. 자, 그러면 방문 감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약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약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문 말고 또 뭐 주사 맞는 거, 물리치료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요 각각의 요 별표가 많이 찍혀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전부 다 베타 값이에요. 베타 값인데 첫 번째 컬럼은 뭐냐면 얼마 썼나. 소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지트니까 몇 번 방문했냐. 세 번째는 방문했을 때 얼마를 쓰게 되느냐. expenditure per visit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첫 번째 방문한 거고 리비지트는 두 번 이상 재진이고요. 인젝션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 다음에 피지오테라피는 물리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 횟수를 다 한번 보시면요. 비지트가 아까 다 줄었잖아요. 다 음수잖아요. 음수고 시그니피컨트한데 요 비지트 컬럼 2부터 컬럼 2부터 보시면은 특별히 재진이 많이 줄었죠. 초진보다는.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것도 줄었고 그 피지오테라피도 줄었죠.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전체 익스펜디처도 줄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갔을 때 더 많이 씁니다. 한 번 갔을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게 비싸지니까요. 갔을 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 이것저것 처방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참다가 간다는 뜻이네. 그게 싸죠. 그게 싸게 먹히죠. 가면 무조건 가면 1,000원이니까. 네네, 갔을 때 양만 타, 옛날에는 3일만 처방하는 거를 일주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네. 그렇게 되겠죠. 뷔페 식당 가서 많이 먹고 오는 거랑 똑같지. 입장료 똑같으니까. 네네. 뷔페 식당에 공짜면 굳이 내일 먹어서 와서 먹으면 되지. 그렇지. 많이 먹어 하겠지. 네. 근데 여기 좋은 게요. 뷔페 식당은 그날 어쨌든 엄청 먹어야 되지만 약은요 7일치 타오나 3일치 타오나 뭐 매일매일 그냥 먹을 수 있으면은 그렇죠. 뭐 증상이 3일 내로 막 엄청 나빠지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하면요, 물리치료 받으러 의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월 평균 0.236일 줄었다. 그가 이제 요걸 해석하는 거예요, 요 숫자. 아하, 네, 비지트가. 네. 그다음에 주사 맞으러 의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월 평균
1261 감소했다. 예. 이게 이제 요거를 얘기한 얘기한 겁니다. 거고. 아까 기존 값에 비해서 뭐 10% 이상 감소한다 이런 거죠. 음. 그다음에 초진 횟수가 아까 0.04 줄었는데 재진 횟수는 더 많이 줄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아팠을 때 초진하러는 안 갈 수가 없어. 그래도 안 갈 간다. 수가 없어. 그래도 간다. 그런데 갔을 때 약 받아왔고 대충 최대한 약 받고 와서 버텨. 두 번은 잘 안 가더라. 두 번 이상은 잘 안 가. 두 번 이상 가는 거는 많이 줄었더라. 줄더라. 이게 그러니까 초진을 줄이면은 뭔가 찜찜해요. 그렇지. 진짜 병원 아파도 병원 안 갈 수 그럼 뭔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 자, 그래서 예. 그럼 자 이 제도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예. 과연 의료 이용이 줄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제대로 줄은 거냐? 음.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정말 그냥 쓸데없는 약 치료에서 줄었냐? 아니면 진짜 코어한 진짜 중요한 것에서 줄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음.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항생제도 있지만 음. 외래에서 막 쓰고 있는 항생제는 사실 좀 많이 불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생제를 좀 대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처방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 후자가 줄면은 걱정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항생자가 줄면은 우리나라 안 그래도 과처방이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음.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 베타 값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은 14% 감소. 그런데 당뇨약 그 복약 수능력 당뇨약 처방은 0.4% 감소. 혈압약 처방은 0.2% 감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네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진짜로 항생제는 왕창 줄고 그래도 당뇨 고혈압은 아무리 내가 병원에 맨날 안 가도 한 번 갈 때 좀 비싸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좀 해주세요. 2달치 주세요. 2달치 주나 한 달치 주나 똑같이 약값은 500원. 뭐 네. 병원은 2,000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1,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네네. 근데 1,000원을 부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을지 1,200원이 가장 효율적이었을지 네. 그거는 이 실험으로는 알 수가 알 수 없네요. 없는 겁니다. 네네. 안타깝지, 그렇지. 900원이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까? 그건 모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김정은이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우리 이거를 막 실험하자고 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뭐 부작용이 너무 공짜니까 너무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 1달러 뭐라도 하나 좀 붙여보자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해볼 때 이번 올해는 지역별로 1,000원, 1,500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그 금액을 도출해서 내후년부터는 그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라고 됩니다.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조군은 있잖아요. 지금 네. 2종이라는 대조군이 있으니까 대조군은 냅두고 네. 요 동네는 1,0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다른 요 동네는 동네는 2,000원, 3,000원, 4,000원. 그렇지. 500원, 1,000원, 1년만 1,500원. 딱 그렇게 해봐. 해보면 1년만. 야, 요렇게 할 때가 제일 효과가 효과가 최고가 탑이구나. 네. 알아내서 그 다음부터는 요 금액으로 전국 통일. 네. 저는 마음 같아서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예. 그게 이제 폴리티컬리 피저블 하냐,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왜 이 동네만 저거 이렇게 주고 저 동네는 이렇게 주고.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설득이 될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종을 처음에 둘로라도 나눠서 해봤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종을 네.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다 올립니다라고 할 어, 때도 어. 일종 중에도 특히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뭐 500원, 700원 이렇게 하고 음. 다음 구는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명분과 건 설득이 가능합니다. 있네요. 네네. 그 그러면 정도면 됩니다. 양쪽 숫자를 보면서 어. 대충 적당하게 가장 스윗스팟이 어딘가. 여기쯤일 네. 거야라고 어. 알 수 있지. 그냥 정말 해보고 싶고요. 어.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본인 부담금은 사실 양날의 검 같다 그랬잖아요. 예. 너무 세면은 어. 꼭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너무 약하면은 어. 이제 모럴 허자드가 자꾸만 도덕적 얘기가 예. 생기니까 어. 분명히 스윗스팟이 있는데 그 스윗스팟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프로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인데 그거를 야. 설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진 않다. 저기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줄었다는 건 재진이 줄었다는 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은 사실.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네네.
네, 사실 오늘 더 뭐 그래프까지 다른 것도 준비해 왔는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3학년, 4학년 혹은 MBA 정도의 예. 이해는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뿌듯하네. 왠지. 별거 없네. 대학원을 한번 진학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런 거였어요? 네. 와, 나 그 사실 아까 전에 그 식 나왔을 때 약간 무서웠어. 드디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였나 보다. 아예. 가볍게 무시하시면 돼요. 가볍게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아니 사실 강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야 역시 훌륭한 교수님 모시고 그러네. 하니까. 네, 그래서 논문도 경제학 읽어볼 수 수식도 별거 아니고 어. 이런 수식을 통해서 나온 그 아까 그 베타값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것들이 경제학 그 수식 그 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레포트들 보시고 싶은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예. 네. 한은 레포트 보시면 대부분 이런 표 나오는데 이런 수식하고 표 나오거든요. 예.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진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까? 굉장히 많이 배워. 쓰이죠. 네, 그럼, 정책 분석할 때는 거의 뭐 이거 정책 분석할 이게 때는 통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하는 방식이 그 서울시 안심소득하든 실험하는 거 아니면은 실험하는 거 아니면은 이중차분법 하는 거 아니면은 마지막으로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회기 절단면 그 분석. 절단 알겠어요. 그 네. 전까지는 안 하다 갑자기 했을 때 네네네. 같은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세 개가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세 개만 씁니다 요새. 뭐 좀 약간 좀 알 것 같고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제가 그러면 다음번에 나와서 이중차분법 설명 없이 한 다음에 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달 뒤고 나오지 않나요, 저? 뭐. 그럴 때 예. 시청자분들도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있으니까 예. 요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어떻게 붙여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좋겠네요. 근데 요건 듣고 나니 네. 감기약도 음. 재진 않아 하지 말고 그러면 저 그냥 2주일치 주세요. 평소에는 한 5일치만 주시고 5일 후에 오라고 하셨는데 네. 5일 후에 오면 또 돈 내야 되니까 2주일치 주세요라고 버티고 그랬으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통제를 하신 것 같고 이건 봐야 되지. 감기약도 줄었을 겁니다. 감기약 네. 감기도 당연히 감기약 줄었죠. 감기약 감기 줍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항생제 처방은 줄었는데 네네. 당뇨약은 2달치 주세요 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 혹시 그런 거 네네, 아니냐? 2달치 주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네네. 다만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하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네. 비용은 별로 많이는 안 줄었겠네요. 이게 모럴 해저드를 없애서 네. 의료비 세는 걸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였을 텐데 맞아요. 2달치를 받아가면 결국은 뭐 마찬가지 비용이 세는 걸 테니까. 근데 항생제에서 줄인 거고 거기서 주니까. 그다음에 방문 횟수에서 또 돈을 내니까 뭐 거기서도 그 방문도 준 거고. 그러니까 항상 꼭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필요한 걸 줄이는 게 그렇죠. 목표인 거니까 목표 달성한 사업이죠. 모럴 해저드 그렇겠네요. 문제는 대체로 자기 부담금을 조금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 그게 베스트 거죠. 솔루션입니다. 실손보험의 문제인 게 예. 그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자기 부담금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사실 1단계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1기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그거는 그냥 공짜가 돼요. 의료비가 공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2기, 3기, 4기로 가면은요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좀 생기지만요. 생기는데. 1기는 그냥 빵이거든요. 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줄어져 버리니까 이제 엄청난 모럴 허자드가 생겼고 이 어렵게 개혁한 이런 뭐랄까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완전 다 망가진 거죠. 전세 보증 보험도 자기 부담금을 살짝 넣으면 어떨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세 보증 보험이 너무 과하게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너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논란이 있는데. 2억 날렸으면 1억 8천만 보장해 준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건 자기가 스스로도 스스로도 좀 더 그러니까 보증을 들었으니까 나는 완전 안심이야.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자기 부담금을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신중하게 넣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부담금이랑은 좀 다른 컨셉이고 보장을 100% 아니라 90%만 하겠다. 그건 자기 부담 좀 약간 컨셉이 다르군요. 조금 부담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뭔가 더 케어풀하게 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죠. 보겠죠. 훨씬 더. 그러면서 보험도 작동하고. 지금 근데 전세보험이 작동 안 하나요?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너무 100%를 다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약간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거고 세입자들도
위험한 전셋집 같지만 보험이 돼? 그러면서 괜찮아. 오케이. 어. 신기한 집이랑 보험이지? 전세값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보호정이 돼? 그럼 괜찮아. 이러니까 네. 보험 설계 어떻게- 잘못한 거죠. 사실 해주면 안 되는데 해주면 안 되면 서민들이 어디로 가? 여기는 불안한 전셋집밖에 없고 여기는 비싼 전셋집밖에 없으니.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해준 거긴 한데 그렇군요. 근데 네. 그걸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또 해주니까 모럴 해주도가 있고 그럼 음. 장벽을 낮추니 들어갈 수가 없고 약간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네네네, 있거든요. 네. 전세 보증 보험 중에 웃기는 걸 내가 하나 이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도 나라에서 하는 보증 보험이라 그렇습니다. 전세 4억에 들어갔어. 그럼 4억짜리 보증 보험을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집이 앞만 봐도 2억은 될 것 같아. 2억이면 나는 진짜 사기도 산다. 그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집이. 그러면 나는 전세 보증금 4억에 들어갔지만 최악의 경우 날릴 수 있는 돈은 4억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 선순위니까. 예? 최악의 경우 이 집을 보니까 2억은 2억은 될 것 되면 같아. 이 전세 가입하는 행위에서 내가 실손의 사실상의 리스크는 2억이야. 실질 리스크는 2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4억짜리 가입 안 하고 2억만 하게 2억만 가입하겠다. 그 말되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럼 4억짜리 보험의 보험료와 2억짜리 보험의 보험료가 그럼 반입니까? 했더니 맞대는 거야. 그럼 2억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바보같이 보험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4억짜리 집은 어차피 4억 받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거 4억이라고 하지만 4억을 다 날릴 리스크를 보험료에 반영한 게 아니라 저희도 다만 이 집에서 2억 정도만 보험료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2억만 가입하나 4억만 가입하나 똑같은 보험료입니다라고 해야 말이 되지. 말이 되지. 그래야 보험 설계도 조금 남겨먹지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네. 민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뭐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맞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4억하고 2억이면 반이 절반이요? 그 절반이면 보험료는 절반이죠. 괜찮으시겠어요? 4억짜리 들어가시면서 2억만 하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근데 안 불안한데요. 그거 말되지. 진짜 나라돈이 말 그렇게 되지. 세더라고.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교수님 때문에 하여튼 논문도 읽어보고 이거 네. 재밌네요 교수님. 괜찮았나요? 오 네, 괜찮게. 이런 거. 오늘은 좀 할만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도전. 단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다음번에? 가다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하여튼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조금 올려보죠. 제가 보기엔 네. 매우 만만하고. 조금 올려봐도 될 것 같는 같습니다.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더 빡센 것도 가져오시던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리학 저거 한번 듣다가도 막 몇 번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수식이 나오면 네.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음미하는 과정이구나. 야 하여튼 경제학 교수님들은 참 수식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경제학 이과입니다. 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이과죠. 알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는 네, 홍콩과교대 김현철 교수님, 김윤지 박사님 논문. 최윤지. 최윤지 박사님 논문. 땡큐 최윤지 박사님. 네. 너무 잘 쓰신 거 저희가 잘 읽어봤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